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감엔 공감입니다. 오늘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수학이라는 학문과 대입시험 준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 과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수학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이해해 보려고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절레절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뭐라는 거야. 난 수학이 제일 싫었어. 아니, 어떻게 수학을 좋아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은 단지 시험 과목인 수학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봤던 수학 시험 있잖아요.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 제가 좋아한다는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쌓아 올려져 있는 그 논리 구조, 또 우리 머리 한계를 넘는 것 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치밀한 증명 과정, 그리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분야를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 아름다운 구조, 이런 토대를 가지고 있는 수학이라고 불리는 체계, 이걸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엄청난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중에 예술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수학적인 논리 구조가 이 머리를 지배하는 지적인 거인들인 겁니다. 아이작 뉴턴을 위시해서 유클리드, 오일러, 파스칼, 가우스, 페르마,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그 천재들이 이루어 놓은 그 수학적인 업적을 보면 와, 이들이 과연 우리와 동일한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아주 의아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논리 구조의 첨탑을 쌓은 분들이에요. 우리 좀 좌절감 느끼죠. 에어디슈라고 하는 헝가리 태생의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르디슈라고 발음되기도 하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좀 과격하죠? 책 제목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출판됐었어요. 이분은 10살 즈음에 친구들과 세 자리, 네 자리 숫자의 제곱근, 루트 있죠? 암산으로 푸는 게 놀이였답니다. 저희 계산기로 하잖아요. 10서너 살 즈음에 나도 나이를 먹었나 봐. 세제곱근은 이제 좀 힘든걸? 이런 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약간 울컥하게 만드는 이런 대사를 남겼답니다. 대단한 천재였던 거예요. 이분은 수학 연구에 평생을 매진한 분으로 특히 정수론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동료 수학자들하고 공동 논문 집필을 위해서 여행 가방 안에 들어갈 정도 필요품밖에 없고 일정한 주고도 없이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오로지 수학만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수학자분들 중에 이분을 모시고 며칠 지내는 걸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수학계에 에어디시 넘버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에어디시라는 분에게 아주 큰 명예죠. 어떤 거냐면 이 에어디시라는 분과 직접 공동 논문을 집필하면 에어디시 넘버 1, 또 에어디시 넘버 1인 분과 공동으로 논문을 집필하면 에어디시 넘버 2,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숫자예요. 그걸 에어디시 넘버라고 하는데 이 모든 수학자들이 이 에어디시 넘버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거의 숫자가 15 정도까지 내려왔답니다. 이 에어디시 넘버 수학자들 간의 상호작용, 이게 수학계에 어떻게 발전에 영향을 주었나? 이에 대한 논문도 나왔을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분도 에어디시 넘버가 2번이었습니다. 1번이 아닌 걸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서운해했대요. 제가 지금 천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학적인 분야에서 초기에 어떤 분야를 이루어낸 이 분들은 저희 같은 보통 일반인들하고 대단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심하게 말하자면 두뇌의 기형,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분야에 아주 특출난 재능을 타고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천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생적으로 일반인들보다 훨씬 튼튼한 심장과 단단한 뼈와 근육, 큰 키,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의 시냅시스 구조라던가 뉴런 구조, 이런 걸 타고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논리회로나 연산 능력 등을 저희보다 훨씬 강화시켜가지고 그들의 천재성을 빛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인류 역사상 소수의 천재들이 농사를 지으며 땅을 측량하고 별과 달의 움직임을 보고 계절 주기를 관측하고 이랬던 그 초기 인류의 머릿속에 면면이 흐르던 그 숫자의 구조들을 다듬어 가면서
그들의 천재성으로 그 부분 완성시켜 왔고 그 체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가면서 지금 현대 수학을 이룬 겁니다. 그 체계들 상호 간에 서로의 논리 구조를 허물어뜨릴 수 없다는 이 범우주적인 신의 섭리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수학자들의 아주 굳건한 믿음이에요. 이 에어드시라는 분도 그분이 슈프림 파시스트라고 불러왔던 조물주를 그렇게 불렀어요. 이분이 이 조물주를 만나게 되는 날 리만 가설이라는 게 정말 맞는가, 그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 리만 가설이라는 건 소수의 분포하고 예측 가능성에 대한 그런 가설인데 좀 많이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이란 인격신이 아니고 이 온 우주의 움직임을 뭔가 관장하는, 관통하는 그 오묘한 섭리와 질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은 늘 의심과 걱정을 해왔어요. 이 논리 체계, 이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이 구조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이 가능한 것인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쿠르트 괴델이라는 분이 불완전성의 원리라는 걸 23살에 발표했습니다. 23살이면 저희 대학 다닐 때인데 역시 이분 천재죠. 이게 그나마 이 체계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아주 명백하고 너무 자명하다고 여겨져서 이 증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원래 그 수학에도 공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행선이라던가 점선면이라던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논리구조 체계든 본질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다소는 좀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세상에는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한 논증들로 무장하고 이 대단히 견고한 하부 구조와 아주 완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논리 구조, 그게 바로 수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시대 이후에 로마, 유럽 거쳐서 현대까지 장장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 올린 인류 지성의 금자탑이 바로 수학입니다. 이 원시 인류가, 우리 초기에 원시 인류가 지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저 들판에 있는 양떼 5마리하고 우리 손가락에 있는 손가락 5개를 이 매칭시키는 추상을 마련하는데 3, 4만 년이 걸린 거예요. 아, 저기 저 5마리가 내 손가락 5개랑 이렇게 하나씩 1대1로 매칭이 되는구나. 함수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몇만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이해 이후에 몇만 년간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때는 말도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언어가 만들어지고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추상을 서로 공유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라만상을, 우주를 숫자로 이해하고 또 반복되는 사안들을 추려내면서 더 간단한 식으로 표현해내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추상체계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제가 수학이라는 학문을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수학의 조기 교육, 선행 교육,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이 대입 시스템이, 또 학벌 중시의 사회 구조가 그 수천 년간 인류 지성을 아주 단기간에 극복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강남 학부모로 통칭되는 이 극성 학부모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인류의 지성적인 진화를 막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수학자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약간 미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대의 초등, 중등 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수학은 이러한 수학사의 업적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을 12년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이 수학적인 논리 구조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두뇌가 가장 활성화되고 머리 회전이 빠를 그런 나이가 보통 10대 후반이거든요. 이때 다져놓은 지식과 또 그 논리 체계, 이걸 가지고 남은 7, 80여 년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 10대 후반 지나서 이후의 나이대에서는 경험치와 숙련도,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누적되어 온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더욱 세련된 사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 50대, 더 늦게는 60대에도
이런 지적인 산출물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예술적인 영역이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